걸쳐 계속해야 하는 필수 활동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냥 하지 말고 시작부터 하지 말고 피톨로지와 운동 기본기를 쌓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서 진짜 실전 기본기로 피톨로지 운동 기본기 3부작 운동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몸을 만들고 싶어, 살을 빼고 싶어, 체력을 키우고 싶어. 우리는 각자의 목적에 맞게 우선 그에 걸맞는 방법을 찾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큰 효과를 보고 싶죠. 지름길을 찾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쵸. 살을 빼고 싶다면 짧은 시간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태워야 되겠죠. 근육을 만든다면 최적의 반복 횟수와 무게를 세팅해서 최대한 많은 근섬유를 파괴하고 복구 재료를 때려 넣어서 초과 회복을 유도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직관적이죠. 이대로만 따라가면 안 될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내 몸이 지름길이 제시하는 방법들을 당연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1시간에 1000칼로리를 태워? 이분들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차근차근 무게를 올리면서 점진적으로 근육량을 올려? 관절이 버텨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것만 하면 된다는 너무나 명쾌하게 효과를 담보하는 정보들에 휩쓸려 정작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현재 내 상태 점검은 그냥 건너뜁니다. 기본을 다지는 작업은 지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전락하고 바로 본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본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살 빼고 싶으면 칼로리를 태우자. 근육을 키우자 눈에 잘 띄는 가슴부터 일단 조집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에 몇 가지가 누락돼 있어요. 본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누락된 순서를 함께 채워보자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첫 번째 점검해야 할 곳은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딜까요? 복부? 척추? 코어? 단전? 가리키는 부위는 비슷비슷한데 정의하는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잡을까요?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고요. 단순 정보가 아닌 관점을 만들어 드립니다. 구독해서 똑똑해지세요. 큰 그림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디테일부터 채우면 순서가 뒤죽박죽 더 헷갈립니다. 가장 큰 윤곽을 잡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정말 단순하게 나가봅시다. 팔다리는 움직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몸통은 이 팔다리를 잡아줘요. 이 몸통 전체를 중심으로 봅시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몸에서 중심의 역할은 움직임의 주체인 팔다리를 잘 잡고 버티는 겁니다. 얘가 움직이는데 이게 따라가고 끌려가고 휩쓸리면 이게 둘 다 망하는 거죠. 이게 팔과 다리의 경우 힘과 유연성을 우선으로 확보해야 된다면 움직임을 잡아주는 중심은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안정! 큰 그림을 그려서 팔, 다리는 움직임을 잡아주는 몸통은 중심은 안정성이 1순위겠죠. 지금부터는 중심 안정성을 위한 순서를 잡아봅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중심 안정화. 분야를 막론하고 기반을 쌓는 작업을 척추를 세운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비유가 아니라 진짜 척추부터 바로 세우는 겁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몸을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타협할 수 없는 첫 번째 단계가 척추라는 구조를 잡는 작업입니다. 근데 척추라는 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윗팔, 아랫팔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조각조각에 뭐가 많아. 도대체 이 조각이 몇 개야? 많아. 혼란스러워. 무슨 말이냐? 막 쌓으면 큰일 난다. 제대로 쌓여져 있지는 않은데 운동에 이게 강화부터 간다. 그럼 재앙이 펼쳐지는 거죠. 완전 대재앙이겠는데요? 잘 쌓아야 합니다. 척추는 하나하나 작은 뼈 조각들이 연결돼서 하나로 존재합니다. 전체로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 이 안에서 각자의 위치 사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이자 여럿인 구조를 잘 쌓는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정렬을 맞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건물이나 식물의 뿌리처럼 한 군데 자리 잡고 고정되어 있는 중심이 아니죠. 지금처럼 가만히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임이라는 변화 조건에 따라 배열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척추를 쌓는다 보다 매 순간 정렬을 새롭게 맞춘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 순간 정렬을 맞춘다니 처음 본 사실이네요.
피톨로지에서 일하니까 좋지? 그런 것 같아요. 관리해야 될 개수도 많은데 움직임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죠.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하기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의사, 물리치료사, 트레이너한테 기대야 될 것 같단 말이지. 잠시만, 자, 척추뼈가 몇 개라고? 줄줄이 24개, 천추, 미추, 꼬리뼈까지 합치면 26개. 자,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공부하고 올바르게 정렬해서 관리하냔 말이죠. 그쵸? 답이 안 나오니까 건너뜁니다. 봐도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제일 복잡해 보이니까 건너뛰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좀 재미있는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예전에 지식과 정보는 구하기 힘든 자원이었죠. 요즘은 반대로 사방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검색하고 클릭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기야 편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다 조각조각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정보의 조각들이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그냥 이 상태가 디폴트다 보니까 혼란을 혼란으로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몸을 관리해. 중심 중요한 거 알아. 오케이. 근데 이 중심을 관리하는 접근 방식 역시 평소 지식 정보를 대하듯이 조각조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척추 디스크 하나하나 이게 따로 떼어놓고 특정 부위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근데 척추라는 구조는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제가 제안하는 몸의 중심, 이 중심의 중심인 척추에 대한 솔루션은 애초에 하나하나 따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자고요. 경추 1번부터 요추 5번까지 순서대로 개별 케이스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먼저 크게 물러나서 척추라는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을 우선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 요소를 우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케이스에 속하는 큰 덩어리는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은 스스로 끄고 그 다음 디테일이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전문가를 찾자고요. 아플 때 병원, 사정 관리는 스스로. 피트니스는 피톨로지. 자, 그렇다면 알아봅시다. 안정성을 최우선순위로 잡아야 하는 몸통, 그 몸통의 구조를 잡는 척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중력. 그럼 중력이 뭡니까?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자, 오늘은 정말 단순하게 큰 그림을 그리는 날이에요. 자, 중력, 지구와 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근데 지구가 나보다 훨씬 크지.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일방적이에요. 크게 봅시다. 땅이 아래 있죠? 자, 그러니까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힘, 얘가 중력입니다. 위아래로 구성되어 있는 팔다리와는 달리 첩첩이 쌓여진 척추 구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부하가 높아지면서 안정성이 무너집니다. 사이사이 압력이 커지죠. 얘라고 또 편하지 않아요. 제일 무거운 얘 보스를 모신다고 혹사당하고 있어요. 머리가 생각보다 이게 많이 무거워. 이게 5kg는 좋게 됩니다. 그 정도라고요? 근데 얘가 하루 종일 있어야 할 곳에 안 있고 자기 좀 편하자고 멋대로 이탈해서 꼼짝도 안 해. 자, 말만 들어도 때려치고 싶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척추를 굴리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우리 몸의 중심, 그 중심의 중심인 척추와 관련된 자세 문제를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력의 영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작업만으로도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립니다. 큰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측만증이다, 전방경사다, 이게 관련된 증상들을 일일이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대전제 아래 타고 태어난 유전, 뭐 예를 들면 태어났는데 측만이야, 태어났는데 모태 앞골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 아니면 평소 자세를 취하는 습관, 이렇게 늘 허리를 펴고 있거나 그냥 허리를 얇아 보이게 만들고 싶어, 뭐 이러거나 여기에 뭐 말랐거나 비만이거나 하는 체형이 더해져서 뒤로, 앞으로, 옆으로 정렬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는 중력 때문에 수직축으로 찌그러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방향의 힘이 살짝 더해져서 개별 증상으로 분리되어 드러나는 것 뿐이니 중력이라는 첫 번째 메인 요소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디테일에 목을 매는 그 역할은 이걸로 먹고 사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까지 굳이 요추 4, 5번, 경추 6, 7번으로 나의 중심을, 나의 자세를 대응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큰 덩어리부터 해결해 봅시다. 피톨로지와 함께. 우선은 큰 그림으로, 디테일은 다음에 챙겨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척추라는 중심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력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이번에도 단순하게 가봅시다. 중력의 영향을 상쇄시키면 되겠죠. 자, 어떻게? 눌려 있으니까 반대로 띄우면 되지 않을까요? 눌려 있으면 반대로 띄우면 된다. 어떻게 띄울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고유 수용 감각을 적극 활용해 봅시다.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중력으로 찌그러져 있는 걸 편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와닿는 느낌을 찾아볼까요? 아래털인 요추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사이사이를 띄운다는 느낌에 집중해보고, 바닥이 고정된 상태에서 키를 키운다는 느낌에도 집중해보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정수리와 꼬리뼈 사이를 잡아당겨 늘린다는 느낌도 가져봅시다. 어디에 좀 더 느낌이 오나요? 키를 키운다는 느낌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갱PD는 운동을 하니까 감각이 조금 더 예민하겠죠? 관련 강의를 나가면 이게 감이 1도 안 온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무슨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걱정 마세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살면서 척추 주변을 느껴보려고 시도한 적조차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춤을 추고 체조 전공인 것도 아니고 평소 움직임이라고 해봤자 앉고 서고 걷고 너무 단순한 동작들 뿐이다 보니까 주변 감각도 둔하죠. 감각 역시 훈련을 해야 민감도가 올라가잖아요. 본질적으로 감각은 뇌와 해당 부위가 주고받는 정보의 소통입니다. 인간관계랑 다를 게 없어요. 이웃이라고 얼굴만 익었지 소통을 안 하는데 이게 친해질 수가 있나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절대 옆에 붙어 있다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을 해야 상대방을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죠. 이게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라고 오랜 시간 별다른 소통도 없이 지내왔는데 뭐 당장 뭐 하나 있다고 느낌이 오리라고 기대하는 건 이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계속 시도합니다. 친해지려고 우선 노력해야 돼요.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푸시하면 더 멀어지죠.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요. 우선 가벼운 안부를 묻듯 척추 주변을 느껴봅니다. 뛰어도 보고 늘려도 보고 가볍지만 자주자주 소통하면서 우선 좀 친해지자고요. 저는 고유 수용 감각의 감수성을 높인다는 말을 이렇게 대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인사하고 소통해 볼게요. 자, 우리 좀 더 친해져 볼까요? 좋아요. 카톡 하나 주고받고 인사 하나 주고받듯 수시로 사소하지만 자주 그렇게 소통의 연을 띄워놓자고요. 관계란 게 갑자기 불타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바로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몸의 중심을 바로잡는 첫 번째 순서자 가장 중요한 핵심인 척추 정렬은 단시간 그때 잠깐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자주 시도하는 가벼운 소통으로 빌드업을 쌓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 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 전반에 배경처럼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척추 정렬 하나에만 목숨 걸고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살 수는 없으니 자세를 리셋한다는 느낌으로 정렬을 다시 잡아줍니다. 소통과 리셋. 우리 몸의 중심을 정렬하고 강화하는 작업은 매일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동하는 거 한두 시간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업만큼은 자주 일상 전반의 배경처럼 수시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역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계속 리셋을 해줘도 중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렬을 바로잡고 나면 고정을 해주는 힘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또 10분 넘어가는데. 자, 이건 간단해. 배에 힘을 주세요. 배에 힘! 정렬을 고정하는 힘은 특정 근육에 의지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앞판인 복근이 만들어내는 복압과 뒷판, 옆판 여러 근육들이 조율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 특정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피하고 전체적인 중심 강화를 할 수 있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에 하시죠. 그리고 또 끝난 게 아닙니다. 5년을 묵혀온 중심얘기니까 이게 하나만 더. 알겠어요. 그냥 잘 버티기만 할 거면 척추 구조가 왜 조각조각 나 있겠어요?
척추는 하나의 구조로 팔다리를 잡아주는 뿌리로도 기능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매 순간 팔다리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그때 정렬을 끊임없이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게 덜렁 뼈 한두 개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팔다리의 움직임에 맞춰서 연결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살짝 꺾이고 굽혀지고 회전하면서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척추 마디마디를 손가락처럼 미세하게 디테일을 구분하고 정교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 가슴, 미터리로 구분되는 경추, 흉추, 요추 정도로는 움직임의 감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함? 그 자체로는 경직을 뜻합니다.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힘이라는 재료도 필요하지만 그걸 써먹기 위해서는 유연함이라는 열쇠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척추의 유연함을 확보하면서 단계적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이 바로 필라테스예요. 필라테스는 척추 분절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몰빵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재활 운동, 엘리트 선수들의 보조 운동으로 널리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전님도 하셨잖아요. 난 지루해서 못하겠어. 자, 근데 우리는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이게 다 신경 쓰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척추 유연성을 따로 떼놓고 시간을 내서 하라고는 못하겠으나 저도 못해요. 운동하기 전후 웜업과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피톨로지에서 제안하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주변의 감각을 섬세하게 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척추의 유연성을 살리는 방법의 첫 단계 역시 하나하나 잘 느껴보는 거예요. 천천히 돌리면서 목이, 가슴이 미터리에서 회전하는 느낌이 어떤지, 굽히고 펴는 느낌이 어떤지 시간을 내서 느껴보세요. 그리고 운동하는 틈틈이 롤업, 롤다운이라고 하는 이 동작들을 시도하면서 척추 분절 연습을 해봅니다. 허리도 튼튼해지고 복근도 강화하고 중심도 안정화되면서 유연함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 롤업으로 검색하면 진짜 영상이 많거든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긴 시간 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관성적으로 갖고 있던 몸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재고해보는 게 지금 피톨로지가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우리 일단 시작부터 하지 말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긴 흐름으로 내 몸을 바라보고 돌보는 마음으로 접근해 나가요.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 모든 시작은 중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심을 잡는 첫 번째 단계인 척추 정렬과 정렬을 고정하는 힘, 그리고 틈틈이 척추의 유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척추 분절을 시도해보면서 우리 차근차근 몸의 기반을 쌓아 봅시다.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어깨랑 허리 아프면 금호동에 서울신경외과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시나요? 아유, 운동하는 선생님이라서 잘 봐줘. 가야겠다. 이거 재밌는데, 이것도 재밌는데. 왜 이렇게 안 보지? 보긴 보는데 좀 재밌는데 이거.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좋을 겁니다. 좋겠지. 여기까지 왔으면 다 봤을 수도 있어. 대본 쓰는데 얼마 걸린다? 많이 걸린다. 10년 동안 썼다.